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토포스트 밀착 카메라 일본차 불매운동 특집 코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기부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간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일본차 판매량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일본차 관련 이야기입니다만 판매량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태 이후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언론을 장악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것을 꺼려하고 일본산 제품도 사지 않는 지금과 비슷한 듯 다른 불매운동 바람이 불곤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일본 여행객이 늘어나고 일본산 자동차 판매량도 다시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경제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불매운동으로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차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운전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본차 거부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세청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일본산 자동차를 일본으로 반송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일본차를 반송하겠다 밝힌 이유는 다름 아닌 방사선 초과 검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러시아 현지 언론들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지난 1월 일본에서 수입된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한 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방사선 초과 제품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카르기스스탄 등 5개 유라시아 경제연합 소속 국가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관은 해당 차량을 일본으로 반송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방사선이 초과 검출된 차가 발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에도 러시아 항구에서 정상치보다 높은 방사선을 내뿜는 일본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차량은 중고차였으며 격리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에서 같은 해 일본 니기타 지역에서 수입된 일본차 3대에서 정상치보다 6배 많은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된 일본차에서 방사선이 초과 검출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처도 눈에 띕니다. 관세청은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차를 방사능 요주 품목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방사능 우번 화물 품목,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 브랜드는 토요타, 요주 품목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토요타 자동차는 방사능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관세청의 방사능 우번 화물 품목은 지난해 5월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방사능 검출 우려가 높은 특정 품목들에 대해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정합니다. 기존 수입 공산품 5%에 실시하던 통상적인 방사능 검사보다 높은 비율로 토요타 자동차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간 관세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50km 이내의 공항 및 항만에서 실려 들어오는 공산품의 5%를 무작위로 골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토요타 자동차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없으며 토요타뿐 아니라 다른 일본차 브랜드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 저렴하다고 산 사람들 어쩌냐, 일본차 옆에는 주차도 하면 안 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1년 5월 21일 이명박, 원자바오, 간나오토 3국 정상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지인들의 환영과 함께 새 정상 눈앞에 놓인 것은 후쿠시마현에서 키워낸 체리, 방울토마토 등의 농산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피해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를 돕기 위해 일본에서 한창 강조했던 먹어서 응원하자 이벤트였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와 우리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농산물을 먹어 크게 이상하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 이 행사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외교적 결례였습니다. 당황한 수행원들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해서 최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후문마저 있었을 정도입니다. 일종의 세뇌였을까? 일본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전 세계에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를 강조했고 일본 국민들에게도 유독 적극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후쿠시마 수돗물을 판매했고 연예인들은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잘생긴 요리사가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요리를 하는 드라마도 방영됐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농산물을 즐겨 먹는다던 방송인은 물론이고 일본의 수영 간판 선수까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일본 사람들은 방사능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방사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나 겉으로는 애써 아닌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WTO에서 패소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죠.
그리고 마치 1964년이 되돌아오기라도 한 듯 그들은 올림픽 무대를 재건과 부흥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은 더 이상 패전국이 아니며 일본은 원폭 피해를 입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소년이 개막식 최종 성화주자로 나설 정도였으니 올림픽은 전범 국가인 일본의 논리를 세계에 홍보하는 데 더없이 좋은 무대였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는 부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오염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싶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를 잊게 하기 위해 매스컴은 더욱 올림픽의 열기를 올릴 것이고 올림픽에 반대한 국민은 비국민이라 불리는 때가 올 것이다. 전 교토대학의 핵물리학자 교수 고이데 히로아키의 말처럼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의 저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일본은 재건의 올림픽을 부르짖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정부가 수거하지 않은 오염된 토양을 집 앞 마당에 묻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고 그 마당에 묻힌 것이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살아갈 수 있는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전 세계인들이 후쿠시마 현에 모여서 그곳의 공기를 마시고 물과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것이 말로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닐 터 그들이 애써 감추면서까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밀착 카메라였습니다.